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먼저 군대에서 짬밥 높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짬밥도 안 되는 일병이 자꾸만 사고를 친다네요. 그래서 혼을 내려고 무릎 꿇어! 라고 명령하고 있대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짬밥 높은 사람은 짬밥 낮은 일병에게 무릎 꿇으라고 뭐 하고 있나요? 명령하고 있죠. 그럼 이 한자 뭐라고 읽을까요? 정답은 령이에요. 따라서 이 한자는 명령령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자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자 비법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한자 공부가 많이 힘드신 분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청 소감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요청사항 등이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내용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이 채널에 관한 프로필을 영상概要欄에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한자편 파트 8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파트 8에서는 머리혈이 쓰이고 있는 24개의 한자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머리혈이라는 한자의 암기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한자에 대해서도 4개를 이미 소개해 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8의 첫 번째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4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들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머리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명령할 영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명령할 영은 오프닝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이 아이는 윗부분에는 사람이니 가운데 부분은 한일이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 아이가 와 있었죠. 근데 이 아랫부분은 사람이 머리를 수그리고 무릎을 꿇은 모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명령할 영은 짬밥 높은 윗사람이 짬밥 낮은 일병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한짬기가 소홀해지니까 한번 꼭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 조직에 우두머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 며 명령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우두머리는 나를 따르라!
고 명령을 하면서 부하들을 뭐 하고 있나요?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거느릴 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거느릴 영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量、量、 라고 길게 발음해줘요. 그럼 이 한자의 대표적인 음도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領土、領土、 영토가 되고 다음에는 占領、占領、 점령이 되고 다음에는 大統領、大統領、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대통령을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来週は大統領の選挙日だ。来週は大統領の選挙日だ。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일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느릴 영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왼쪽에는 쌀미와 클대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쌀미라고 하는 한자는 일본어에서는 쌀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쌀미는 미국을 의미하는 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미국에 대한 한자 표기를 쌀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쓴다는 점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등장하는 쌀미는 미국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이 졸업식이래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머리에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 장소에 물이 지어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이 머리에 학사모를 쓰고 뭐 하고 있나요? 물이 지어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무리류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리류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뜻으로는 類、類、 음으로는 類、類、 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이 한자의 음도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分類、分類、 분류가 되고 다음에는 部類、部類、 부류가 되고 다음에는 種類、種類、 종류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훈동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私は虫の類は全部苦手です。私は虫の類は全部苦手です。 나는 벌레 종류는 전부 질색이에요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타구이는 종류 혹은 부류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무리류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왼쪽에는 내천이 와 있어요. 참고로 내천은 냇물이 흐르는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한자라는 점을 함께 메모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남자아이가 냇가에서 노를 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뱃머리를 보니까 냇물을 따라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뱃머리는 냇물을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순조로울 순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조로울 순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順、順、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이 한자의 대표적인 음도고이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順番、順番、 순번이 되고 다음에는 順応、順応、 순응이 되고 다음에는 順調、順調、 이게 바로 순조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순조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仕事は順調ですか仕事は順調ですか 일은 순조롭나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조로울 순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왼쪽에는 거를보가 와 있어요. 참고로 거를보라는 한자는 윗부분에는 그칠지가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적을소가 와 있죠. 따라서 거를보는 때로는 지치는 날도 있지만 그침없이 적게라도 한 발짝씩 앞으로 걷자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오리들이 줄을 지어서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오리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오리들은 걸어 다닐 때 머리를 앞뒤로 자주 흔들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오리들은 걸어 다닐 때 머리를 앞뒤로 어떻게 흔드나요? 자주 흔들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자주빈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주빈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貧、貧、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이 한자의 대표적인 음도고해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頻度、頻度、 빈도가 되고 다음에는 品質、品質、 빈출이 되고 다음에는 頻発、頻発、 빈발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빈발을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日本では地震が頻発に起きている。日本では地震が頻発に起きている。 일본에서는 지진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8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우두머리가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거느릴 영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료, 료로 길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머리에 학사모를 쓰고 무리지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리류가 되었고 뜻으로는 다구이, 다구이, 음으로는 루이, 루이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한자는 뱃머리가 냇물을 따라서 순조롭게 나아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순조로울 순이 되었고 음으로만 중, 중으로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오리들은 걸어 다닐 때 머리를 자주 흔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주빈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힝, 힝으로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8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7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